우리는 흔히 훌륭한 작가를 이야기할 때 그의 대표 작품이나 문학적 성취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작가가 평생에 걸쳐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문학계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스 레싱은 현대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여성 문제와 사회 문제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문학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세계 문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양한 문학상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20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은 도리스 레싱의 문학 세계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녀를 인간 문명의 분열된 모습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려낸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작품의 성공을 넘어 평생에 걸친 문학적 업적이 높이 평가받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도리스 레싱의 업적을 노벨 문학상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이전부터 여러 권위 있는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 문학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녀의 수상 경력을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상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작가의 문학적 영향력과 시대적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세계 문학의 그 작가를 어떻게 평가해 왔는지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도리스 레싱에 관련한 얘기를 나누면서 도리스 레싱이 어떤 문학상을 수상했는지 그리고 각 수상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왜 세계 문학사에서 그러한 중요한 수상을 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하는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리스 레싱의 수상 경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경력 이걸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대단합니다. 일단은 서머셋 모험상도 탔고 부커 프라이즈도 탔고 노벨 문학상도 탔고 뭐 안 탄 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ssing has been recognized for her works on numerous occasions. Some of the more notable awards include the Somerset Maugham Award in 1954. In 1985, she was awarded Booker Prize for her novel, The Good Terrorist. In 2006, she was nominated for the Nobel Prize. Lessing has been recognized for her works on numerous occasions. Some of the more notable awards include the Somerset Maugham Award in 1954. In 1985, she was awarded Booker Prize for her novel, The Good Terrorist. In 2006, she was nominated for the Nobel Prize.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Lessing has been recognized for her works on numerous occasions. 자, Lessing은 정말 has been recognized for her works.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년대, 60년대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굉장히 꾸준한 작품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레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그 독자층도 있고 많이 알려졌죠.
1954년도에 그 도리스 레싱의 작품은 서머셋 몬 어워드. 여러분 서머셋 몬 그 아주 유명한 또 작가인데 그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따서 상을 만들잖아요. 서머셋 몬 상을 타기도 했고요. 1985년도에는 앞에서 나왔던 그 The Good Terrorist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걸로 부커 프라이즈, 이 부커 프라이즈 하면은 세계 문학상 중에 하나죠. 노벨 프라이즈 정도는 아니지만 부커 프라이즈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문학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베지테리언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이 부커 프라이즈 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벨 문학상을 타기 전에 많은 상들을 보통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문학상이 없지만 이런 그 한강이라는 작가도 있고요. 좀 많지는 아직 않죠. 그래서 여러분도 문학을 혹시 꿈꾼다면 네, 이런 노벨 문학상도 한번 꿈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어떤 상을 또 땄는지 또 다음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머셋 모험상은 그 1954년도에 받은 거고요. 프란치 프렉스 마리치상을 받았어요. 골든 노트북으로 1976년도에.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German Federal Republic Shakespeare Prize 그 셰익스피어상 1982년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Silent Experiment nominated for Australian Science Fiction Achievement Award. 그 도리스 레싱이 공상과학 소설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ustralian Science Fiction Achievement Award에서도 그 nominated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he Good Terrorist 앞에서 정리한 부커 프라이즈 받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Fifth Child 앞에서 5번째 아이라고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북 어워드에 nominated 된 적도 있었고요. Under My Skin 이것은 소설은 아니고 자서전적인 건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북 프라이즈에 그 상을 1995년에 받았던 그것도 경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nominated for a 1997 National Book Critics Circle Award. 자, Book Critics Circle은 어떤 거냐면 critics 하면은 비평가죠. 그 내셔널 국내 책 비평가 협회에서 주는 그런 상도 받은 거죠. 어떤 걸로? Working in the Shade 이것은 소설은 아니지만 그 레싱의 두 번째 자서전이라고 했어요. autobiography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autobiography, biography 캐테고리 그 분야에서 받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 이것도 받았어요. 2005년도에 맨부커상도 문학상으로 아주 유명한 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그 상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받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리스 레싱이 여러 상을 받으면서 그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가 한번 그녀의 포트레이트,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리스 레싱의 포트레이트를 한번 모아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작품 활동했던 연도 순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리스 레싱의 여기 지금 한 인물이죠. 그죠?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제가 두 번째 포트레이트 한번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그 도리스 레싱이 그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은둔 작가라기보다는 대학에 강연도 가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많이 했고 자기 그 사회적인 이슈 부분에서 자기 얘기도 많이 하는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1950년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런던으로 건너왔을 때 모습이죠. 자, 1950년.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1954년도의 모습이고요. 55년도, 56년도 이렇게 조금씩 약간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달라지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리스 레싱의 그 마음에 드는 저는 요때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1950년 요때 그렇죠? 요때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9년 넘어가서 1980년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그 노년에 들어선 도리스 레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뭔가 강인한 의지와 뭔가 그 생각하는
여기 젊었을 때도 굉장히 지적인 여성으로 참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이 들면서도 나이가 드는 노년에 들어서면서도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작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도리스 레싱의 그 인터뷰 장면, 어떤 인터뷰냐면은 이때보다도 더 나이 들었을 때죠. 2007년도니까 그 인터뷰 장면을 잠시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We're photographing you. Have you heard the news? No. You've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Oh, crap. How do you feel? Well, it's been going on now for 30 years. One can get more excite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Now, and the name is down there. Yeah. Well, a certain professor must have died. Okay, now what have you got everything? Have you got your... Right. Well, I'm sure you'd like some uplifting remarks of some kind. there are other people here, so I just Any need kind to- of remarks? Just tell me what this prize means to you. Well, it's been going, as I say, for 30 years. One can get more excited than one gets, you know. But this is a recognition of your life's work, Yes. right? Which is different than I know some other prizes, like the Booker has come in for some criticism for being Which one? The Booker for being some sort of a horse race, whereas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recognizes a life's work. Well, So- there you are, you see, you're saying it all for me. Congratulations. Hello. I want to get onto the Hello, pavement. of course. Okay. Is there any chance you could talk to the World at One on Radio 4 in 5 minutes? Well, I'm trying to think of something really suitable to say. What do you think I should say? Look, you tell me what to say and I'll say it. Okay? I couldn't. Right. When is the world what? In 5 minutes. On this unit Here, here. do you want to do it here? Yes, that's fine. Would you like to go and sit down? In 5 minutes? Yes. I'll ask you just one last question. What? Does it mean anything to win a prize? I mean, obviously you don't write Look, books to win a I've prize. won all the prizes in Europe. Every bloody one. So I'm delighted to win them all. It's a sort of a whole lot, okay? It's a... That was Doris Lessing's characteristic reaction today when she was told by journalists she'd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Finally, 40-odd years after the judges first considered the 88-year-old British writer. Born in what is now Iran and raised in what is now Zimbabwe, the author of the 1962 novel The Golden Notebook has always been claimed by the feminist movement but refuses the label. She's written novels about race and gender and society's ills and has more recently taken to science fiction. Today she's nearly £1 million richer. Here's our culture correspondent, Stephen Smith. They couldn't tell 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그 언론에서 먼저 발표를 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문 앞에 도리스 레싱 집 앞에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은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이제 들었고 그 옆에 보셨어요. 그 남자 그 피터라는 그 도리스 레싱의 그 아들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왔던 올 때 같이 왔던 그 도리스 레싱은 그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뭐 그냥 정말 담담하죠. 내가 진짜 뭐 받았을 상을 나 이제 뭐 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실제 도리스 레싱에 관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도리스 레싱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젠더의 문제라든가 그 사회 이슈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인종차별 관련한 문제들 다양하게 도리스 레싱의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이 있었다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서 좀 몇 번 들으시면서 리스닝 실력도 같이 좀 들으시면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이제 도리스 레싱이 2006년도에 강의하는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콜론에 가서 직접 도리스 레싱이 연설하는 장면이고, 특히 앞에서 도리스 레싱의 The Small Personal Voice라는 그 작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은 제가 소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세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그 작가의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작가관, 그리고 본인이 보는 그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The Small Personal Voice라는 에세이를 읽는 것도 참 좋은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도리스 레싱이 The Small Personal Voice에서 강조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The Architect of the Soul.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뭐가? 작가는, 저는 이 당시에 제가 1990년대부터 도리스 레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저는 이 당시에 이게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작가는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와, 이게 굉장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볼 시간 드릴까요? 네, 잠시만 제가 생각해 볼 시간 드릴게요. 작가는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Doris Lessing asserts the role of the author in modern society in her essay, The Small Personal Voice. She writes, in the picture Doris Lessing speaks at Literature Cologne in Germany, 2006. Doris Lessing asserts the role of the author in modern society in her essay, The Small Personal Voice. She writes, in the picture Doris Lessing speaks at Literature Cologne in Germany, 2006. 네. 자, 요 위까지만 한번 볼게요. 도리스 레싱이 지금 2006년 독일 콜론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내가 쓴 The Small Personal Voice란 에세이에서 나는 이걸 주장한다 라고 했어요. The role of the author in modern society. 자, 현대 사회에서 작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What is the role of the author in modern society? She said, the role of the author, 작가의 역할은 is the architect of the soul,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리스 레싱은 작품을 그냥 정말 어떤 돈벌이 수단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양식, 하나의 빌딩이 만들어지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영혼의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내가 궁금한 게 있냐? 그럼 어디서 찾냐? 책에서 읽는다. 책에서 찾는다. 이건 뭐냐? 바로 도리스 레싱이 얘기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양식, 영혼의 건축, 내 마음의 어떤 단단함을 키워가는 게 바로 책을 통해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리스 레싱은 어떻게 그러면 도리스 레싱에 대한 평을 한번 작품을 가지고 해볼 거냐?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건, 제가 도리스 레싱을 연구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구소련의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 비평가하고 도리스 레싱을 접목을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정말 상당히 어떤 부분이 지금 도리스 레싱의 작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냐, 그것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하일 바흐친과 한번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도리스 레싱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이 미하일 바흐친은 소련의 비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대화주의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대화주의, 다이얼로지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리를 예를 하나 브릿지를 하나 예를 들면 한쪽 다리가 있으면 저쪽에 연결된 게 있어야 하나의 다리 브릿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만의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 돼요. one, the other.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미하일 바흐치는 구소련에서 스탈린치하에서 그 독재 이런 거에 맞섰던 그 철학가이고 비평가인데 그러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분법적인 논리 그러니까 흑과 백 그다음에 상하 그다음에 흑인과 백인 색깔에서도 흑과 백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중간도 있다. 그리고 그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리스 레싱도 그런 얘기들을 작품에서 정말 많이 썼죠. Human relationship,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작품 The Grass is Singing의 경우는 그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젖어가지고 흑인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차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작품의 트래지디 비극으로 끝나지는 그러한 모노로직 소사이티라는 건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거죠. 그 독재 군주의 얘기라든가 백인의 그런 그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마르사 퀘스트에서도 다이얼로직 월드를 주장하는 거고 특히 이 골든 노트북에서도 더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각각 파편화된 그런 의식들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진 그런 통합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 The Four Gated City, 네 개의 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Ideal Society, 이상적인 도시는 어떤 거냐? 대화적,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도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스 레싱이라는 영국 작가와 소련의 미하일 바흐치니라는 이 철학가의 다이얼로지즘, 그 대화주의는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 두 사람을 엮어서 표현할 수 있는, 비평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적인 human relationship과 다이얼로지즘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진과 다이얼로지즘 그리고 도리스 레싱과 휴먼 릴레이션십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리스닝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akhtin disregards the monological language of absolutists. Instead, he thinks highly of an equal relationship. Dialogism pursues an open world through constant dialogue between individuals who are different. Doris Lessing's works and Bakhtin's thoughts can be explained in the same context in that both pursue the development and peace of human beings through human relationships. 바로 human relationship 이걸 지금 얘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이 바khtin이라는 철학가 비평가는 monological language of absolutist. absolutist는 절대주의죠. 절대주의적인 어떤 하나의 단일어를 disregard, 무시, 경시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equal relationship, 동등한 관계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monological, 단일적인,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목소리만을 강조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명 있을 때, 3명 있을 때, 10명 있을 때, 50명 있을 때, 같이 모여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어떤 그 내용이 만들어지고 주장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이얼로지즘이 바로 그런 거죠. 다이얼로지즘 pursue an open world. 자, open world는 닫혀진 게 아니라 개방된 열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constant dialogue between individuals who are different. 다른 개인들 사이의 그 대화, constant dialogue, 끊임없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open world, 개방된 열린 세계를 추구하는 게 다이얼로지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건 도리스 레싱의 그 작품 세계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Doris Lessing's works and Bakhtin's thought can be explained in the same context in that both pursue the development and peace of human beings through human relationship. 바로 지금 도리스 레싱의 주제, 작품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바khtin의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의 평화와 발전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실제 작품 그녀의 첫 번째 소설 The Grace Singing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Mary and Dick Turner in Oppressive White Society. 자, White Society 하면은 그 백인들 사회인데 앞에 oppressive가 들어가면 억압적인 백인 사회에서 메리와 딕 터너는 누구냐면 The Grace Singing 작품의 그 주인공 그 메리와 딕은 그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그 레싱이 스케치하고 있어요. 처음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Bakhtin's monological world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독백주의,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독백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작품이 비극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in Marsacist. 자, 도리스 레싱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Marsacist main character Marcel. 자, 이 Marsacist가 주인공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Pursue the vision of a city on the belt. 자, 척박한 데서 이 도시의 어떤 비전을 추구는 했지만 사실 그 작품에서 그렇게 크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This ideal city is connected during an discourse of society in Bakhtin's ideal. 자, 바khtin의 아이디어는 바khtin의 아이디어는 그 사대문이 있는 그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를 원했던 거죠. 바로 그 골든 노트북이라든가 The Forgotten City 이 작품들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Golden Notebook is a metafiction of unusual structure interweaving five notebook and the free woman section. 앞에서 제가 골든 노트북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Unusual structure. 자, usual한 거는 평범한 거잖아요. unusual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골든 노트북이 5가지 색깔의 노트북과 프리 워먼 섹션이 연결이 돼서 interweaving은 이렇게 우리가 뜨개질할 때 날실과 시실이 연결돼서 직조가 짜여지잖아요. 바로 그렇게 구성이 된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메타픽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인공 애나는 추구하는 바가 바로 cooperation. cooperation은 협동해서 하는 거죠. cooperation. development of society by overcoming selfishness. selfish는 이기적인 거죠. selfishness. 이기적인 걸 overcome, 극복하고 사회의 발전과 그 cooperation, 협동 이런 걸 추구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The Forgotten City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사대문이 있는 도시는 이 역시 마르사퀘스트에서 마르사가 주인공인데 The Forgotten City에서도 마르사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여기 Utopian Vision, The Vision of Utopian. 유토피아는 뭐겠어요? 낙원주의자, 낙원. 낙원의 비전을 실현하는 게 The Forgotten City에 나오는데 이 바로 The Forgotten City의 의미는 white and black and brown, lived as equal. 자, 흑인, 백인, 황인종이 함께 있고 동등하게 살 수 있는 There was no hatred or violence. hatred 하면 증오 이런 거죠. 미움 이런 겁니다. violence 폭력이죠.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 이걸 도리스 레싱은 작품에서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리스 레싱의 앞에서 그 생애와 그 다음에 작품,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지금은 작품 3개의 그 주제, theme이 뭔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Unlike a conventional approach such as feminist and psychologist viewpoint,
My analysis of Lessing's works through Bakhtin's idea is a new attempt at defining her works,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nglish literature. 자, 우리 노리스 레싱의 문학에서의 이 위치는 바로 conventional approach. 자, conventional 하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traditional한 그 관습적인 이런 겁니다. 그런 접근과 다른, 예를 들어서 feminist다. 예를 들어서 많은 비평가들이 노리스 레싱에 대해서 노리스 레싱은 여성주의 작가다, feminist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psychologist, 자,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작가다라고 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레싱의 작품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통, communication, dialogue 이런 거, human relationship 이런 걸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작가입니다. 예, 이렇게 레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 나는 레싱에 대해서 다 파악했다 할 정도로 우리 지금 레싱의 수업을 다 끝까지 듣다 보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싱이 실제 이제 인터뷰했던 그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met when Koolhaas, Lois Lessing and Koolhaas. Hell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is the finale of this interview marathon, and we've been thinking that it could be interest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ity in your work, and I wanted to start with London Observed and ask you about the way how London matters in your writing. Well, I've lived here since I was 30, you know. It's my hometown, so of course it matters to me immensely. When I arrived here, I had no money and a small child, and London was very tough in those days. Not like now, it overflows with milk and honey. I mean, people of my age looking at what London's like now, we can't believe it. The sheer fullness of everything. Everything is here. And what I came into was a place that had nothing. It was war damaged and everyone was poor. So of course, I mean, this is a long time we're talking about, so it would have to matter a lot to me. You wrote a marvelous short story called A Report on the Threatened City, and when I interviewed you some months ago, you emphasized very much this kind of threat, but at the same time you said that we are rather good at dealing with the threat and at dealing with calamities. I wanted to ask you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report on the threatened city and the way to cope with threat. Well, I've just been reading James Lovelock and his cheerful theories about Gaia. That is the Earth who is now supposed to be getting her own back for the way we treat her. And this, of course, is in a lot of what I write, because I think we're sort of dancing along the edge of a precipice, saying, look at me, look, aren't we clever? In actual fact, we're not clever at all. Well, James Lovelock is postulating all kinds of horrors produced, I mean, flooding, ice ages, you name it, the Greenland current, you can go on for hours. But we don't really need Gaia to do us in, because look what we do to ourselves. I mean, this is something I could talk about, since it's on my mind a lot, but I don't think this is probably the right time for it. What we do to ourselves. At this very moment today, I'm reading about the forests in Brazil, which we are doing in. Now, we've known about this, what, 30 or 40 years? Does it stop us? It does not. In the same paper yesterday, it was about how we destroy the ocean by our
methods of fishing. We know we shouldn't do it, but we do it. And so this is the thing that strikes me. We are an almost calamitously stupid species. That is what we are. And we don't take that into account with our planning or how we look at ourselves. We're always testing the boundaries of everything and hoping for the best. Well, we might not get the best. I have a question about what you call, or what is called visionary fiction or science fiction. Why does it have such an appeal for you? Is it... You know, science fiction is not a little shelf of books. It's an enormous different kinds of books now. I mean, there's some books that could be called science fiction, and they're not.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Rushdie? It certainly isn't realism, is it? Or lots of books, they're certainly not realistic. I mean, when you say, do you like science fiction, we're talking about a universe of different kinds of writing. So I don't think it's easy to talk about that so simply. No, but why do you yourself write it with intervals of sometimes 20 years? You know... What makes you... Why do I like writing it? Well, because if you're going to write about some kind of perspective, you can't start a book saying, Fred... 브루스 웨스팅의 수상 경력 관련해서 알아보면서 끝부분에 나눴던 것을 2006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브루스 웨스팅이 24시간 마라톤 행사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작가뿐만 아니라 예술가, 건축가, 음악가 등 다양한 문화계의 인물들이 모여서 대화에 참여한 프로젝트 형식이었었는데요. 브루스 웨스팅은 이 영상에서 특히 문학, 인간사회, 작가의 역할, 시대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인터뷰 내용을 얘기했고요. 특히 레싱은 작가는 시대를 관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 구조와 인간 심리를 작가는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녀의 문학이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성의 삶과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레싱은 작가는 이념에 대한 맹신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부분에 참고 자료로 올려놓은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그 브루스 레싱이 특히 문학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사회와 어떤 이념이나 인간의 내면의 분열이나 어떤 여성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상세하게 본인의 그 신념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